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노후를 당당하게 보내는 법을 알려드리는 행노당TV입니다. 혹시 건강검진을 받을 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검사가 정말 내 몸에 필요한 걸까? 괜히 불필요한 검사를 받아서 몸만 힘들고 돈만 쓰는 건 아닐까? 오늘은 90살까지 환자를 진료해온 한 내과 의사 선생님의 양심 고백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은 무려 6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특히 건강검진 센터장을 역임하면서 더욱이 알게 된 정보라고 하는데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건강검진 3가지가 있다는 사실을요. 병원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이유, 궁금하시죠?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불필요한 검사를 피하고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사시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이 채널 행노당TV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여러분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90살 내과 의사가 직접 말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건강검진 3가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무려 35년 동안 건강검진센터장을 맡아오신 김정식 센터장님입니다. 센터장님,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뭘 꼭 해야 하는지, 또 뭘 빼야 하는지 헷갈려 하시는데요. 특히 오늘은 하지 말아야 할 검진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분들의 건강검진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무심코 받으시는 검진들이 있습니다. 몸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불필요한 걱정이나 추가 검사로 이어져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건강검진은 바로 전신 CT 검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신 CT를 찍으면 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신 CT는 방사선 노출이 매우 크고 몸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작은 결절이나 혹이 발견되면 대부분은 별 문제가 아닌데 괜히 불안해서 추가 검사와 조직 검사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들어지고 경제적인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 중 한 분은 건강을 위해 전신 CT를 정기적으로 찍으셨습니다. 그런데 작은 이상 소견이 나와서 조직 검사까지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과 후유증을 겪으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작은 혹은 그냥 두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전신 CT 필요할 때 의사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권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 받지 마시라고요. 제가 말씀드릴 두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건강검진은 바로 무분별한 PET-CT 검사, 흔히 전신암 검사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속 구석구석 암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며 PET-CT를 찾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검사는 암 환자의 치료 경과를 추적하거나 특정 암이 의심될 때 필요한 검사일 뿐 건강한 분들이 정기적으로 받을 만한 검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PET-CT 역시 방사선 피폭이 크고 조영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애매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음영이나 염증 반응이 있으면 의사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 추가 검사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추가 검사 과정이 환자분들에게 큰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이 되곤 합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환자 한 분이 계십니다. 60대 초반 여성분이셨는데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1년에 한 번씩 PET-CT를 찍으셨습니다. 어느 해 검사에서 간에 작은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분은 깜짝 놀라 병원을 전전하며 CT, MRI, 조직 검사까지 다 받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영제 부작용으로 탈진까지 하셨고
심리적으로도 큰 불안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단순한 염증 반응이었습니다. 전혀 암과는 관계가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PT-CT는 혹시 모를 암을 미리 찾자는 생각으로 받지만 대부분 불필요한 걱정과 추가 검사만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 의사가 권할 때만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괜히 내 몸 전체를 다 한번 들여다보자 하는 마음으로 선택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하지 말아야 할 건강검진은 바로 불필요한 혈액 종양 표지자 검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 한 번 뽑아서 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다. 특히 PSA, CEA 같은 종양 표지자 검사를 한꺼번에 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는 정기검진에서 무분별하게 시행하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종양 표지자는 암이 있을 때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염증이 있거나 담배를 많이 피우거나 간 기능이 일시적으로 나빠져도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는 수치가 조금만 올라가도 불안해집니다. 혹시 내가 암인가? 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결국 추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은 7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에서 PSA 수치가 살짝 높게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혹시 몰라 조직 검사를 권했습니다. 환자분은 걱정이 너무 커져서 바로 검사를 받으셨고 그 과정에서 출혈과 염증이 생겨 몇 주 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결과는 단순한 전립선 비대증이었고 암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즉, 애초에 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종양 표지자 검사 때문에 환자분은 큰 두려움과 고통을 겪으신 겁니다. 이처럼 종양 표지자 검사는 정확도가 낮고 불필요한 추가 검사와 불안을 유발하기 때문에 건강한 분들이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필요할 때 의사가 의학적으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권유할 때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건강 이야기, 또 검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은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마음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괜히 불필요한 검진을 받았던 건 아닐까 하고 떠올리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깨달음 하나가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행로당 TV는 여러분이 불필요한 검진과 비용을 줄이고 정말 필요한 검진만 받으실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힘이 있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용기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검진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검진은 꼭 받아야 할까? 무엇이 내 몸에 진짜 도움이 되는 검진일까? 다음으로는 바로 그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의사들이 권장하고 수많은 연구로 효과가 입증된 꼭 필요한 검진들이 있습니다. 이 검진들은 생명을 구할 수 있고 노후의 삶의 질을 지켜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 그 중요한 이야기, 꼭 필요한 검진들에 대해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정식, 이제는 꼭 필요한 검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확실히 느낀 건 대장 내시경만큼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흔한 암 중 하나입니다. 특히 50세 이후부터는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장암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대부분 용종이라는 작은 혹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용종을 미리 발견해서 제거해주면 대장암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즉, 대장 내시경은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애초에 암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는 셈이죠.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60대 남성분이셨는데 특별히 증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정기검진 차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하셨고 그 자리에서 작은 용종이 발견되어 바로 제거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그 용종은 이미 암세포로 변하기 직전 단계였습니다. 만약 내시경을 미루셨다면 몇 년 뒤에는 분명 대장암으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단순히 내시경 한 번으로 암을 미리 차단한 것이죠. 이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다른 건 몰라도 대장 내시경만큼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최소 5년에서 10년에 한 번은 꼭 받으셔야 하고 가족 중 대장암 환자가 있으신 분들은 더 일찍, 더 자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불편하고 두렵다고 미루기 쉽지만 단 한 번의 용기가 평생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꼭 필요한 건강검진은 바로 위내시경 검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흔한 암 중 하나가 바로 위암입니다. 특히 한국은 위암 발생률이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위내시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암의 무서운 점은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속이 약간 쓰리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정도로만 느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위암은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때는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내시경을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주 작은 단계에서 위암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단계에서는 수술 없이 내시경 시술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 박영수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씨는 55세 직장인이셨는데 회사에서 단체로 진행한 건강검진에서 위내시경을 받으셨습니다. 사실 별다른 증상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내시경에서 조기 위암이 발견되었고 바로 내시경 절제술로 제거했습니다. 수술도 필요 없었고 항암 치료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만약 박영수 씨가 검진을 미루셨다면 몇 년 뒤에는 큰 수술을 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위내시경은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특히 40세 이상이라면 최소 2년에 한 번씩은 꼭 위내시경을 받으셔야 한다고요. 아무 증상 없는데 왜 해야 하냐? 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지만 바로 증상이 없을 때 해야 의미가 있는 검진입니다. 세 번째로 꼭 받아야 할 건강검진은 바로 저설량 폐 CT 검사입니다. 특히 흡연을 오래 하셨거나 과거 흡연력이 있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검사입니다. 폐암은 초기에는 기침이나 가래 같은 증상이 일반 감기와 비슷해서 쉽게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설량 폐 CT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환자분 중 한 분을 직접 모셨습니다. 이분은 저설량 폐 CT 검사를 통해 인생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살 이순자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젊을 때부터 남편 옆에서 간접 흡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걱정이 있었는데 김정식 센터장님이 꼭 저설량 폐 CT를 받아보라고 권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도 없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망설였는데 선생님 말씀을 믿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아주 작은 폐암이 조기 단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수술로 간단히 제거했고 지금은 항암 치료도 필요 없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만약 그때 검사를 미뤘더라면 지금의 저는 이렇게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센터장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제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처럼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꼭
필요한 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걸 모든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자 씨의 사례처럼 저설량 폐-CT는 단순한 검사가 아닙니다. 생명을 지켜주는 필수적인 검진입니다. 특히 흡연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55세 이상이신 분들은 반드시 한 번쯤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건강검진 3가지는 첫째, 전신 CT 검사. 둘째, 무분별한 PET-CT 검사. 셋째, 불필요한 혈액 종양 표지자 검사였습니다. 이 검진들은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불필요한 걱정과 추가 검사, 심지어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꼭 필요한 검진 3가지는 첫째, 대장 내시경. 둘째, 위내시경. 셋째, 저설량 폐-CT 검사였습니다. 이 검진들은 실제로 조기에 암을 발견하고 생명을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내가 괜히 불필요한 검사를 받은 건 아닐까? 앞으로 검진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큰 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를 알고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두려움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그 지혜를 배우고 계십니다. 저희 행로당 TV는 앞으로도 병원에서 잘 알려주지 않는 진짜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차근차근 공부하시면서 내 몸을 지켜나가시면 됩니다. 아는 만큼 건강하다. 이 말이 바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진을 받을 때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검진센터에서 어떤 항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 비용을 써야 하는지입니다. 먼저 검진센터에서 권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가격대가 천차만별입니다. 5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 심지어 200만 원을 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비싼 검진이 무조건 좋은 검진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검진 항목을 정할 때는 나의 나이, 가족력, 생활 습관을 고려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40대 이후라면 위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이 필수이고 흡연력이 있다면 저설량 폐-CT를 추가하면 됩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항목만 뽑아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검진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국가에서 기본으로 해주는 검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20세 이상 성인은 2년에 한 번씩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기본적인 혈액 검사와 흉부 엑스레이, 그리고 40세 이상부터는 위내시경, 대장암 검사를 지원합니다. 이 기본 검진만 잘 받아도 큰 병을 예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검진센터에서 고급 프로그램을 권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추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 나이와 상황에 꼭 맞는 검사인지 이 기준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싼 검진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검진을 받는 게 진짜 중요하다. 이 원칙만 기억하셔도 검진을 현명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진을 어떻게 준비하고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면서 느낀 몇 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진 전 준비입니다. 검진 일정을 잡으셨다면 최소 일주일 전부터는 과음이나 과식을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술은 간 수치를 왜곡시키고 기름진 음식은 혈액 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에게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둘째, 검진 당일 마음가짐입니다. 검진을 받으러 오시면 긴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긴장은 오히려 혈압과 심박수에 영향을 줍니다. 나는 내 몸을 점검하러 간다. 무서운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오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검진 결과 활용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결과지를 받고 그냥 서랍에 넣어두십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꼭 담당 의사와 상담을 통해 내 결과가 정상인지,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수치가 경계선에 있는 경우, 지금은 병이 아니더라도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훨씬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진은 반복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번 깨끗하게 나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나이에 맞는 주기에 따라 꾸준히 받으셔야 합니다. 건강검진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평생 이어가야 하는 관리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검진을 받으실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큰 대학병원에서 받는 게 더 안전한가요? 아니면 동네 개인 병원이나 국가검진센터, 보건소에서도 괜찮은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먼저 대학병원 검진센터입니다. 장점은 최신 장비와 전문 인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을 때 바로 정밀 검사나 수술로 연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큰 강점입니다. 다만 단점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예약 대기 기간이 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개인검진센터나 개인병원입니다. 장점은 접근성이 좋고 비용도 대학병원보다 합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와의 상담 시간이 더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드물지만 장비의 수준이나 경험이 부족할 수 있으니 반드시 평판이 좋은 곳을 고르셔야 합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건강검진센터는 기본적인 검진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 국가에서 권장하는 암검진 항목들은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니 최소한 이 검진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추가 검진 항목을 원하면 별도 비용을 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습니다. 특히 기본 건강검진, 예방접종, 간단한 혈액소변검사 정도는 충분히 신뢰할 만합니다. 하지만 정밀한 내시경이나 CT 같은 검사는 보건소에서 하기 어려우므로 그런 경우에는 병원검진센터로 가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대학병원은 안전성과 연계성이 강점이고 개인검진센터는 편리성과 비용이 장점, 국가검진센터와 보건소는 최소한의 필수 검진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검진 항목이 어디에 맞는지를 먼저 정한 뒤 그에 맞는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들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검진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진 항목 하나하나가 병원의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종합 혈액 검사 세트입니다. 수십 가지의 종양 표지자와 온갖 희귀 질환 지표까지 포함해 100만 원이 넘는 검진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건강한 일반인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검사입니다. 정확하지도 않고 오히려 잘못된 결과로 불안만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불필요한 심장 정밀 검사입니다. 특히 심장 초음파나 관상동맥 CT 같은 검사는 실제로 증상이 있거나 위험 요인이 뚜렷할 때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없는 환자에게도 혹시 모르니 한번 해보자 하며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환자는 불안에 못 이겨 검사를 받고 병원은 수익을 얻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MRI 패키지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척추, 무릎까지 다 찍어보자고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대부분 필요 없는 검사입니다. MRI 한 번 찍을 때마다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가까운 비용이 들지만 실제로 환자의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늘 안타까웠습니다. 검진을 통해 환자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이 본래 목적이지만 때로는 병원의 수익 구조가 더 우선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병원이 권유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이 검사가 정말 필요할까? 하고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정직한 의사라면 반드시 그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이고 이유가 불분명하다면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불필요한 검진을 피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방법은 간단합니다. 병원에서 검진을 권유받으실 때 반드시 3가지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첫째, 이 검사가 꼭 필요한 의학적 이유가 뭔가요? 만약 의사가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한다면 그 검사는 굳이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검진의 목적은 내 건강을 지키는 것이지 병원의 수익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의사가 실제 위험을 근거와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혹시 이 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더 간단한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 MRI 대신 X-레이나 초음파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꼭 고가의 정밀 검사를 선택하지 않아도 내 건강에는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3가지 질문만 잘 던지셔도 불필요한 검진을 상당 부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드리고 싶은 팁은 혼자 결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검진 결과를 들으실 때 가족과 함께 하시거나 다른 병원에서 한 번 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컨드 오피니언, 즉 2번째 의견을 듣는 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선택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지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병원이 시키는 대로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몸의 주인으로서 필요한 검진을 선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차원에서 나이대별로 꼭 챙겨야 할 검진 항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제가 현장에서 늘 강조하는 기준입니다. 40대부터는 위내시경을 최소 2년에 한 번씩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위암 발생률은 전 세계적으로도 높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기본적인 혈액 검사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50대가 되면 대장 내시경이 필수입니다. 대장암은 대부분 용종에서 시작되는데 내시경으로 용종을 미리 제거하면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흡연력이 있으신 분들은 저설량 폐 CT를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60대 이상부터는 기본 검진 외에도 골다공증 검사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뼈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으니 넘어지면서 골절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70대 이후라면 검진의 목적이 조금 달라집니다. 새로운 병을 찾는 것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혈압혈당 체크, 신장 기능 검사, 심장 초음파 같은 기본적인 추적 검사가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40대 위내시경, 기본 혈액 검사, 50대 대장 내시경, 폐 CT 흡연자, 기본 검진, 60대 골다공증 검사 추가, 70대 이상 만성질환 관리 위주 추적 검사. 이렇게 나이대별로 맞춰서 검진을 받으시면 불필요한 검진은 줄이고 꼭 필요한 검진만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검진 3가지는 전신 CT, 무분별한 PET-CT, 불필요한 혈액 종양 표지자 검사였습니다. 반대로 꼭 필요한 검진은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저설량 폐 CT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기본적인 혈압혈당 콜레스테롤 관리 같은 만성질환 검진까지 함께 챙기신다면 여러분은 노후에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겁내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현명하게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검진을 받아보셨나요? 혹은 검진 과정에서 불필요하다고 느낀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김정식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분에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솔직하고 소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행로당 TV에서는 내과뿐만 아니라 심장내과, 정형외과, 안과, 신경과 등 각 분야 과장님들을 초대해서 검진과 건강에 대한 진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아낌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고 앞으로 이어질 영상들도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저희 행로당 TV는 더 깊이 있고 더 따뜻한 채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언제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행로당 TV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행복한 노후, 당당하게 살아가자. 불필요한 걱정과 두려움에 휘둘리지 말고 정확한 정보를 알고 현명하게 선택하면 누구나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김정식 센터장님께서 말씀해주신 하지 말아야 할 검진과 꼭 필요한 검진, 그리고 검진을 고르는 지혜까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희 행로당 TV는 늘 여러분 곁에서 작은 정보 하나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